이순옥은 72살,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35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던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바느질이를 받아다가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태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 꼭 보낼게. 순옥이 어린 아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시장 나가는 걸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순옥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겨울에도 연탄을 아껴 쓰며 추위에 떨었지만 아들 방만큼은 항상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자신은 된장찌개에 밥만 먹어도 아들에게는 고기 반찬을 꼭 해줬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몇 년을 입어도 아들 옷만은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결과 태준이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순옥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태준이도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순옥이 속으로 흐뭇해하며 생각했습니다. 태준이는 취직한 후에도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다 드렸습니다. 순옥은 이런 아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 태준이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대학교 선생님의 딸로 교양 있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영아,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 순옥이 며느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살겠어요. 지영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화목했습니다. 순옥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도 자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결혼하면 어머니를 소홀히 한다고 하던데 우리 태준이는 다르구나. 순옥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점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따로 사는 게 어떨까? 지영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혼 부부끼리만 살고 싶어. 태준이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기는 싫었지만 아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 신혼집을 따로 구하려고 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기 힘들 텐데. 괜찮다. 괜찮아. 순옥이 씁쓸한 마음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끼리 살아야지. 늙은 어미가 뭘.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쓸쓸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따로 나간 후에도 태준이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춘옥은 이런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결혼해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자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중요한 상담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태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업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춘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태준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춘옥이 물었습니다. 3억 정도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춘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춘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3억에는 한참 못 미쳤거든요. 엄마,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시세로 한 5억은 될 것 같은데 팔아서 사업 자금 만들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돼요. 춘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으로 성공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집을 팔자. 춘옥이 결심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태준이가 기뻐하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더 큰 집 사드릴게요. 집을 팔고 나니 정말로 5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춘옥은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업 자금 3억 외에 나머지 돈도 모두 아들 명의로 했습니다. 늙은 어미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 춘옥이 생각했습니다. 다 태준이 것이나 마찬가지지. 태준이는 어머니의 희생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태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업 성공해서 꼭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춘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춘옥은 집을 판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만족스러웠습니다. 태준이는 어머니가 이사한 후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춘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업 성공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태준이의 사업은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고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춘옥은 아들이 사장이 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 사업가가 되었구나. 춘옥이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태준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도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태준이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사업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적자가 늘어만 갔습니다. 태준이는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영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지영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길을 찾아야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지영이가 답답해했습니다. 이미 엄마한테 받은 돈도 많이 썼는데. 그 말을 들은 태준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고 손실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영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미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셨는데. 태준이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뭔가 더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지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태준이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엄마가 충분히 희생하셨어.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적자만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 태준이의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희망찬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에게서 받은 5억 원은 이미 대부분 사라져 버렸고 사업은 여전히 적자 상태였습니다. 태준이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재산을 날려버린 죄책감과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 지영이의 변화였습니다. 지영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지영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태준이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좋아질 거야. 태준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곧이 언제예요? 벌써 2년째 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영이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의 불만은 단순히 사업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도 불편했고 가끔 찾아와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태준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2억이나 돼버렸어. 지영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빚은 누가 갚을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준이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일단 회사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때 지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해봐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더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전 재산을 다 주셨어. 정말 다 주셨을까요? 지영이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이나 재산이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태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2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태준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럴 면목이 있을까? 며칠 후 지영이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상의해봐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도 전세인데 그걸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고. 태준이는 아내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런 건 안 돼.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어.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지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 빚을 안 갚으면 우리 파산이에요. 태준이는 아내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태준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태준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순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준이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면서 태준이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죄송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순옥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태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망했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망했다고? 네. 그뿐만 아니라 빚까지 2억이나 생겼어요. 태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것도 모자라 빚까지 생겼다니. 그럼 엄마가 준 돈은 어떻게 된 거니?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순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원망할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괜찮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순옥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라고 들었어. 하지만 태준이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태준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뭔데? 순옥이 물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로 도와주니? 나한테 남은 돈이 어디 있다고.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인사했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왔구나. 순옥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상황 들으셨죠? 지영이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영이의 다음 말이 순옥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것부터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요. 지영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급한 빚부터 갚고 어머니는 월세집으로 이사 가시면 돼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살 집까지 포기하라는 건가요? 지영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산하면 어머니도 결국 피해를 보시게 될 거예요. 태준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태준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영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순옥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압박하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옥은 결국 며느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알겠다. 전세, 보증금을 내줄게. 순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살지는 모르겠구나. 어머니, 고마워요. 지영이가 갑자기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월세집 찾아드릴게요. 그렇게 순옥은 또다시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고 월세 30만 원짜리 낡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가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영이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조금 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순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니? 순옥이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으시면 돼요. 지영이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집이 없어도 신용대출은 가능하잖아요. 그건 안 돼. 순옥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갚겠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지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끝이에요. 태준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압박이 워낙 심해서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태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순옥은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마침내 순옥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줄 게 없다. 순옥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어요. 뭐라고?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다 받아놓고 이제 나한테 나가라는 거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던 거 계속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순옥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쫓겨나듯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은 순옥이 어린 시절 잠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낡은 단독주택 한 칸이 이제 순옥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을 떠나 이렇게 홀로 시골에 와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순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도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 태준이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사 올 때도 태준이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말하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아마 며느리 지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순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바닥은 삐걱거렸으며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순옥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첫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옥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것 같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그 앞에서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지나가자 할머니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순옥이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어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순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는 눈치는 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옛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 태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옥은 사진첩을 펼치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첫 장에는 태준이가 돌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서 웃고 있는 태준이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태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날을. 엄마, 학교 재미있어. 학교 후집에 돌아온 태준이가 신나게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때의 태준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태준이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교 입학식, 모든 순간마다 순옥은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이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기뻐하던 그 순간.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그때를 순옥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준이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옥이 아들과 며느리를 축복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며느리 지영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일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을 보다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다니. 순옥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고독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아들이 찾아오거나 연락이라도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순옥에게는 시골 생활이 낯설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아들 태준이에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순옥이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태준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태준이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춘옥은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말을 걸어주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춘옥 씨 맞죠?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춘옥이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춘옥의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춘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승낙했습니다. 영숙이네 집은 춘옥이 사는 곳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춘옥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자식들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춘옥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서울에 있나 보네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춘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네, 서울에 있어요. 춘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끔 올라가시거나 아들이 내려오거나 하겠네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춘옥은 더 이상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영숙이는 춘옥의 반응을 보고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착해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가끔씩 춘옥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숙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춘옥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그래도 도시의 불빛과 소음이 있었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끔 바람 소리나 벌레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춘옥은 사진첩을 꺼내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부자 될 거야. 어린 태준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이런 시골로 내몰았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춘옥이 분개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라니. 하지만 화가 나다가도 이내 슬퍼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춘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시골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춥게 지내야 했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구나. 춘옥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뭔데? 춘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됐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명의로 된 게 하나 있어서요. 춘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다고? 예전에 엄마가 작은 상가 하나 사두신 게 있잖아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것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가는 20년 전에 산 작은 가게였는데 순옥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그것까지 팔라고 하다니 순옥은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의 전화를 받은 후 순옥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남은 상가까지 팔라고 하다니 정말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그 상가는 순옥이 20년 전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태준이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작은 투자를 해둔 것이었죠. 월 8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그 상가는 순옥에게 있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팔아버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옥은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영숙이 할머니뿐이었는데 이런 복잡한 일까지 털어놓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순옥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할머니가 함께 가자고 해서 순옥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고 서로 안부를 묻으며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순옥은 아직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영숙이 할머니 곁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정자라고 해요. 박정자 할머니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다른 할머니들과는 달리 뭔가 당당하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순옥이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이런 시골까지 사연이 있으시겠네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은 뭔가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정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죠. 정말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순옥이 반가워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정자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시골 생활도 나름 좋은 점이 많거든요. 정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옥 씨는 어떠세요? 적응 잘 되시나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아직은 좀 어렵네요. 순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자 할머니가 공감해 주었습니다. 혹시 실현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같은 서울 사람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순옥은 정자 할머니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건강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 할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옥 씨,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생 경험이 많아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순옥은 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순옥은 정자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자 할머니 집은 순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서울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순옥이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지만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춘옥이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춘옥이 위로했습니다. 저도 일찍 남편을 여의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되세요? 춘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춘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요? 괜찮으시면 들어볼게요. 정자 할머니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춘옥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 것, 아들의 사업 실패,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 그리고 결국 시골로 쫓겨나듯 온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자 할머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옥 씨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춘옥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다니. 춘옥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옥 씨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잘못한 건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춘옥이 말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도 본인 인생을 생각하셔야 해요. 정자 할머니는 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개했습니다. 자신도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로서 순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순옥 씨, 그런데 지금 아들이 또 뭘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죠?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를 팔라고 해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마저 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럼 안 되죠. 정자 할머니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순옥 씨 노후 대비책이잖아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순옥이 괴로워했습니다. 순옥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자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효도했나요?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태준이는 결혼 후에는 어머니에게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안 되죠.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가 평생 희생한 걸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다음 말이 순옥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순옥 씨, 혹시 그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어요. 작은 가게인데 지금은 미용실이 들어가 있어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강남구요? 그럼 지금 시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산 거라면 지금은 몇 배로 올랐을 거예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자신은 부동산 시세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공인중개사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순옥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꽤 가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상가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정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정자 할머니는 순옥을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정자 할머니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춘옥 씨, 큰일 났어요. 정자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 상가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춘옥이 물었습니다. 최소 3억은 될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사신 게 지금은 3억이 됐어요. 춘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니. 그럼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네요. 춘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자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들한테 그냥 줘버리면 안 되죠. 왜요? 춘옥이 물었습니다. 춘옥 씨,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또 희생하려고 그래요? 춘옥은 정자 할머니의 말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자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춘옥 씨,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할게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먼저 그 상가를 직접 보러 가는 게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춘옥이 망설였습니다. 당연하죠. 춘옥 씨, 재산인데 왜 못 봐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세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돼요. 춘옥은 정자 할머니의 제안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말만 듣고 있었는데 자신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봐요. 춘옥이 결정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춘옥의 결정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춘옥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정자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춘옥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말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춘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 상가가 정자 할머니 말처럼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아들 태준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자 할머니가 춘옥을 데리러 왔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 가는 거라 떨려요. 춘옥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자 할머니가 안심시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춘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평생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중간중간 춘옥을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춘옥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상황 파악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춘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들 태준이를 만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로 향했습니다. 춘옥에게는 오랜만에 지하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이용했던 교통수단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해당 역에 도착해서 나오니 주변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요. 춘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강남은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춘옥이 기억하는 주소를 찾아 걸어가니 정말로 그 상가가 있었습니다. 1층에는 미용실이 들어가 있었고 2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기가 그 상가네요. 춘옥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 위치가 정말 좋네요. 정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면 시세가 상당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며 상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건물 상태도 괜찮고 주변 상권도 활발해 보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를 문의해 봤습니다. 이 건물 상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따라 다르지만 3억에서 4억 정도 할 거예요. 춘옥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정자 할머니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혹시 매물로 나온 게 있나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더 오를 것 같아요. 재개발이요? 춘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3년 후에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어요.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오를 거예요. 춘옥과 정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태준이는 알고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옥 씨, 이거 큰일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개발까지 예정되어 있다니 지금 팔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급하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옥이 고민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옥 씨, 아들이 정말 급한 상황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춘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상가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태준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태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왜 그렇게 급하니? 춘옥이 물었습니다. 사업상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이 필요해요. 춘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춘옥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빨리 해주세요. 태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자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춘옥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태준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춘옥 씨, 혹시 아들 집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정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춘옥이 망설였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가면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옥은 정자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태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불안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동호수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태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태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 춘옥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 정자 할머니야. 안녕하세요. 정자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 지영이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예전과 달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춘옥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위축되었지만 정자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조금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옥은 집 안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구들이 많이 없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썰렁한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아, 집이 좀 휑하네. 순옥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정리한 거예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가구를 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자 할머니는 태준이와 지영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지영이는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태준이와 지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군지 안 보고 오실게요. 지영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현관으로 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지영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준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순옥이 의아했습니다.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태준이가 둘러댔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태준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의 상가까지 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에 정자 할머니가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마 빚쟁이들이 온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옥 씨가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순옥에게 아들의 문제와 자신의 미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순옥 씨,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 인생도 소중해요. 그 상가는 순옥 씨 노후의 마지막 보루예요. 순옥은 정자 할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순옥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의 절박한 상황을 직접 본 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 상가까지 팔아버리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추가로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순옥의 상가가 있는 지역이 단순히 재개발, 예정 지역이 아니라 이미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 큰일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흥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상가 건말이에요. 재개발 조합에서 이미 감정가를 받았는데 8억까지 나왔대요. 8억이요? 순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사신 게
지금은 8억이 된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20억은 좋게 될 것 같다고 해요. 춘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춘옥 씨,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이미 그 상가에 대해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누가요? 춘옥이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다고 하는데 혹시 아들분 아닐까요? 정자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태준이가 이미 상가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에게는 급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태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상가건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태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답 주셔야 해요. 태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춘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상가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니? 태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엄마. 태준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팔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순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준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순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상가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준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춘옥은 아들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태준이는 상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태준아, 엄마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춘옥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천만 원에 산 게 지금 8억이라는 걸 엄마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태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낸 것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태준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야? 춘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태준이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영이가 그 상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지영이가? 춘옥이 물었습니다. 네. 지영이가 알아보니까 그 상가가 엄청 비싸졌다는 거예요. 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면 우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춘옥은 며느리 지영이가 모든 것에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영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춘옥이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 아내 말에 그냥 따라간 거야?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태준이가 변명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춘옥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 속이는 건 어쩔 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니. 다음 날 아침 정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해 보셨어요? 네. 정자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춘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거짓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자 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춘옥은 그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춘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가는 절대 안 팔 거예요.
잘 결정하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춘옥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자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생각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그 상가를 팔지 않고 더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춘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월세 80만 원 받고 있는데 재개발까지 기다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춘옥 씨, 정말 대단해요. 정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는군요. 며칠 후 태준이가 직접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영이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인사했지만 순옥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순옥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상가 건으로 왔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팔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서서 할 말이야? 순옥이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꾸민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지영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발뺌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 순옥이 말했습니다. 상가 같이 알아본 것도 너고 태준이 시킨 것도 너잖아. 태준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탓만 하지 마세요. 태준이가 아내를 감쌌습니다. 제 결정이기도 해요. 그럼 더 실망이야. 순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했다고? 엄마 속이기로?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그럼 그걸 엄마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야? 순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까지 다 빼앗으면서 어머니, 빼앗는 게 아니에요. 태준이가 변명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언제? 순옥이 따져 물었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그건 시간을 좀 주세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라. 순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집 판 돈, 전세 보증금, 대출 받은 돈까지. 그거라도 언제 갚을 거냐고. 태준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영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일어서.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죽어요. 그건 너희 일이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희 잘못을 책임져야 해? 어머니, 태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차갑다고?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차갑다고 그래? 그날 태준이와 지영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옥은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옥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순옥이 상가 매각을 거절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준이에게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침묵이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더 이상 돈 달라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자 할머니는 순옥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옥 씨.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던데. 순옥 씨, 아들이 어려운 건 본인이 만든 상황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희생할 이유는 없어요. 춘옥은 정자 할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순옥을 찾아온 것입니다. 순옥 씨,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들분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하라고 하시네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태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급히 이장님 집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태준 씨 회사 직원 김 과장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 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연락드려요. 뭐라고요? 병원에? 순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어머님을 찾고 계세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니. 어느 병원인가요? 순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순옥은 즉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갈게요. 병원에 도착한 순옥은 태준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태준아, 순옥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순옥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태준이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거짓말 많이 했어요. 태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도 맞고 빚도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순옥이 물었습니다. 5억이 넘어요.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순옥이 이해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나를 떠났어요. 뭐라고? 순옥이 놀랐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에요.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서 아이까지 데리고 갔어요. 순옥은 며느리 지영이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생기자 바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진 거야? 순옥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순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태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순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태준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도 이미 압류됐고 회사도 문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때 정자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 안녕하세요. 정자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뵀던 정자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태준이를 살펴보고는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순옥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정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가서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순옥 씨,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달아야 해요. 무슨 조건이요? 상가는 절대 팔지 마세요.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면 생활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춘옥은 정자 할머니의 제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가는 보존하면서도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순옥은 아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를 도와주겠어. 순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태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상가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야.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가는 안 팔 거야.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태준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내게 줄 테니까 그걸로 새 출발해봐. 순옥이 말했습니다. 80만 원이면 생활비는 될 거야. 태준이는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태준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순옥이 아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봐. 네, 꼭 그럴게요. 태준이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엄마한테 이런 짓 안 할게요. 며칠 후 태준이는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순옥의 시골집에 내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모자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태준이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반성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말만 듣고 엄마를 속이려고 했어요. 지영이만 탓하지 마. 순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맞아요. 태준이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요. 태준이는 시골에서 지내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만 희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순옥은 아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할머니의 조언대로 상가를 지킨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상가를 팔았다면 아들의 빚 때문에 모든 돈이 사라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준이가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태준이가 시골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상가에서 나오는 80만 원으로 모자가 함께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예전처럼 돈에만 매달리지 않고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마을 이장님께서 일자리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농협에서 사무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정말 그거 좋겠다. 순옥이 기뻐했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된다고 하니? 많지는 않아요. 120만 원 정도요. 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순옥은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태준이는 농협에서 일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사업가라고 해서 거리감이 있었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태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순옥의 현명한 선택을 계속 칭찬했습니다. 순옥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상가 안 파시고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정자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옥이 고마워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모르고 그냥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뛰어와서 순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가요. 상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요. 태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순옥이 물었습니다. 15억이요. 태준이가 외쳤습니다.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사신 게 15억이 됐어요. 순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큰 돈이 생긴다니. 정말이니? 순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재개발 조합에서 정식 통보가 왔어요. 태준이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보상금이 나와요.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옥 씨, 축하해요. 정자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꿈 같아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당연히 받으실 돈이에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보상이잖아요. 이제 순옥은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준이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 돈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순옥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써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결정했어. 순옥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에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해. 어떤 일이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새로 지어주고 경로당도 깨끗하게 고치고. 순옥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집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어주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태준이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다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편하게 살 비용으로 써야지. 순옥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아보자. 순옥의 기부 소식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마을의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새로워졌어요. 영숙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순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새로 지어진 마을 회관에서는 순옥을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순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옥 씨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순옥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서울에서 며느리에게 쫓겨나듯 온 시골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런 훌륭한 분으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순옥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태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 할머니가 찾아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순옥 씨, 정말 대단해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순옥 씨를 칭찬하던데요. 다 정자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옥이 고마워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순옥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두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며느리에게 쫓겨나서 절망에 빠져 있던 순옥이 이제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순옥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순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순옥은 지영이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과는 됐어. 순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준 오빠와 다시 합치고 싶어요. 그건 내가 태준이와 상의할 일이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태준이는 지영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다시 돌아오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야. 이제 순옥과 태준이는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순옥은 마을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요. 순옥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태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순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 속에서 맞이하는 황혼이었습니다.